아직 어수선하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제일 앞에 앉은 우리 젊은 결혼 안 하셨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얼굴이 방글방글 이렇게 또 방글방글 하는 분을 앞에 두고 제가 교육을 하려니까 마음이 좀 설레이네요. 너무나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잘하면 제가 퀴즈 내가지고 쿠폰을 이분한테 다 밀어드려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마음만 해도 고맙죠, 그죠? 네, 아 정말 오늘 12월 오늘 며칠이죠? 5일이요. 5일. 오늘 5일을 아까 요리를 하고 있던데 5일 그래서 5일이라고 이렇게 해놨나 보다. 제가 오늘 먼저 고지 아닌 고지를 한번 드리고 가고 싶어요. 여기 우리가 7시에 교육을 하고 8시에 교육을 하고 또 10시 반에 교육을 하고 이런데 이번 주에 이제 교육안이 좀 확정돼서 체계적인 교육을 아마 우리가 계속 체계적인 교육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 교육을 왜 하느냐 이제 이런 화두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왜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불현듯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 인생 철학은 53살 살아오면서 같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아프더라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제가 인생은 어쨌든 뭐 여기 믿든 안 믿든 제 철학이라고 했으니까 전생, 현생, 후생 동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주인으로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제가 53살 살아오면서 느낀 거고 이제 제 인생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빨리 헤어져야 돼요. 여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 철학적으로 합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유튜브 강의를 뭐 듣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유튜브 강의를 듣든 안 듣든 뭐 그거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 교육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합쳐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 왔고 뭐 여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 떠나갔지만 다 그게 그 진실로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결국은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최영관 소장이 지금 목표를 갖지만 가기 전에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이 11월 달에 종료가 됐지만 새로운 옵션은 어떻게 다시 또 우리가 방향을 잡아갈 텐데 우리가 이 교육을 이수하고 패스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발행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는 마음이 합쳐지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결코 여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아침에 7시, 8시, 10시 반에 이렇게 나와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하고 철학적으로 합쳐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12월 달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글로벌 버전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철학적으로 합쳐지지 않은 사람은 빨리 여기를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기존에 우리가 초기에 와가지고 일부 코인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은 코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헤프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또는 이 코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가 썩은 감자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기서 경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정말 부정을 위한 부정이냐 긍정을 위한 의문이냐 이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시장의 어떤 배경도 보면 통하였느냐 우리가 뭐 그러면 결국은 니하고 내고 통해야 여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통하였느냐 니하고 내하고 정말 통해서 여기 있느냐 자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마 해보셨어요?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예, 젊은 시절에. 경마장 보면, 경마장 보면, 여기 보면 근데 문제는 사설 경마장이죠. 물론 이것도 보면 정부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만든 경마장이 경마장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확정적으로 정부는 이 경마를 그냥 하면 30% 이득을 가져갑니다. 확정적으로. 우리 로또 복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주도해가는 확정적으로 가져가죠. 근데 이 사설 경마는 뭐냐면, 대전에 제가 살 때, 대전에도 월평동에 가면 월마트 때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그 새벽에 사람들이 그 포장마차에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 경마한답시고. 그럼 그런 사설 경마장은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설 경마 규모는 2016년 기준 1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마사회의 경매 매출의 2배에 달했다. 이것도 사설 경매장을 만들어 놓은 거 짝퉁이죠. 그죠? 실제로 그 경마장에 있는 그거를 화면으로 방송을 해서 룰만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 그러면은 그 딴 돈을,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농협에서, 은행에서 2천만 원인가 인출을 하면 경찰이 바로 콜 온대요. 콜. 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은행은 왜 요즘 보이스 피싱 때문에 왜 그 어디로 인출했냐. 그럼 여기서 사설 경마장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이면 그걸 갖다 은행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뭐 이렇게 사과밭에 숨겨놨다든지 뭐 이런 입금을 가성원에 입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적이 들어오니까. 그럼 딱 입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 그 돈 어디서 나서 하면은 바로 우리가 걸려 들어가잖아요. 자, 이러한 그러니까 물론 국가도 그렇게 경마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자기가 뺏어가지만 또 사설 경마장도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럼 최근에 우리 모든 사회의 하두가 암호화폐. 어떤 식으로도 지금 이 세상이 암호화폐, 어린 아이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 암호화폐 가는데, 지금 암호화폐 채굴기 다단계 업체 비트클럽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 모든 2호선에 이 코인을 한다는 업체들이 제대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비트클럽 네트워크 이 경우에도 법인도 없이 모집 금액 9천억, 사기 유사 수신 혐의 수사 착수. 왜 이게 수사 착수를 하겠어요?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2,8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가지고 그 뒤에 어떤 코인도 이렇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다 상장을 하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또는 두 개를 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또 처음에는 강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니네들 불법 다단계에서 하다가 니네들끼리 하다가 결국 죽지. 그래 봐. 정부의 말이 옳았지. 이러고 그냥 내비뒀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피해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수사 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최근에 또 예를 들면은 그러면 빗썸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정상적이라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빗썸조차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왜 돈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냐 이거죠. 그러면 빗썸이 또 사설로 이렇게 발전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죠. 빗썸을 흉내낸 어떤 네트워크, 다단계. 자, 그러면 빗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이 여기 보면은 2017년 9월 달에 400만 원을 하다가 자, 거의 4개월 만에 얼마까지 가버렸습니까? 2,500만 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아까 사설 어떤 사람들이 여기 탄생했냐?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2호선 네트워크에서 수당 제도를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 비트코인을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을 받아주니까 회사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루만 더 가져갈 수도 돈은 빗썸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비트코인을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상하게 이제 여기가 빗썸이 아니라 사설 네트워크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들이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2호선에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만 우리가 확정이 돼 있다면.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서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시점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거는 아니죠. 3월 16일이니까 지금 얼마까지 왔어요? 43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700만 원에서 한동안 가다가 그럼 사람들은 여기가 다 바닥이랬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랬지만 결국 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또 과연 오늘이 바닥이냐? 430만 원이 바닥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확정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짝퉁, 사기, 이러한 것을 빙자해서 다 올라갈 거다라고 어떤 것들이 탄생하고 있느냐. 자, 그 전에,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최근에 폰지 사기. 어떤 것들이 유명하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페이 플러스 가입 발생. 최근에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V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페이들을 엑스페이 어마어마한 페이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 결국은 뭐예요? 플러스 가입 발생. 우리가 뭐 이자지가 페이지가 해가지고 6배를 이렇게 옮겨주는 이러한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플러스 뭐라는 뚱뚱뚱이라는 이 코인,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자, 원금 플러스 알파를 이걸 어떻게 주냐고요. 몇 배를? 6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을 네가 이렇게 돈을 내고 했을 때 확정적으로 내가 원금을 몇 배 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폰지 사기예요. 폰지 사기. 어떤 것도 이 코인을 지금 코인에서 이렇게 뭐 수당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럼 다시 잠깐 돌아왔어. 자, 우리가 금융을 보면 은행이 있죠. 은행.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 소규모 새마을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새마을 안 하고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전당포나 계모임. 최근에 우리 여기 또 저기 대표님 중에서 우리 엘센터 계모임을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좋다고 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빌렸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가 그걸 깬다거나 사기를 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개인 대 개인의 거래하는 이런 것들은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해서 우리가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다시 이야기했던 폰지 사기. 내가 원금 플러스 알파를 어떤 식으로 확정해서 주겠다. 자신있게 확정해서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그걸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통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자, 병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통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제가 같은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이 일을 한다면 서로가 통해야 돼요. 모든 게. 피도 우리는 뭐예요? 피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뭐 기존에 우리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피가 안 통하면 뭐예요? 동맥경화. 그럼 여러분들은 돈이 안 통하면 돈맥경화 걸려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피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도니까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통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야, 여기가 뭐 다단계니 어쩌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단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다단계 네트워크를 혹시 좋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네? 재밌다고. 네트워크 하면 재밌어요? 야, 역시 우리 엄니가 정말 재미로 이제 다니시니까 재밌고. 혹시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왜 안 좋아요? 피해를 주니까. 왜 피해를 줘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돈 되니까 와봐라 해가지고, 과연 돈이 됐나 이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말은 좀 이렇게 우리가 상스러운 말이지만 네트워크라는 게 굳이 나쁘다 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럼 네트워크가 탄생했냐라는 이 배경을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가 방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단계의 시작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했어요. 그럼 난 내가 소개 수당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순진해?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를 누군가를 해줬는데 우리가 브로커 비용을 받잖아.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갔으면 나는 소개해줬는데 조금만 줘. 그래,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소개를. 여기 우리 누나는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네트워크의 탄생 배경이에요. 내가 소개해줬는데 나한테 뭔가 커미션을 좀 줘야 또 소개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을 소개를 해주면 좀 뭔가 인사도 해주고 이렇게 한 게 다단계 발전 배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악용하고 나쁘게 활용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유통은 초기에 어렵습니다. 특히 진실한 플랫폼은. 우리가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 중에 뭐 아메이라든지 또는 뭐 애터미 이런 네트워크는 초기에 굉장히 어렵죠. 생활 필수품 이렇게 몇 개 팔아가지고 수당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야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 아까 올라가는 마케팅이에요. 내가 직급 올라가려면 뭐 저도 뭐 네트워크 전통적인 건 안 해봤지만 우리 대기업도 마찬가지 네트워크예요. 사원에서부터 대리 가장 열심히 해가 합격해야 올라가는 거지. 절대로 그래서 이 유통 어디 가나 물론 초기에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를 해갈 것이냐. 자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에도 다양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에는 정착수당이라는 걸 줘요. 보험 해보신 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뭐 한 2개월 정도 주나요? 정착수당? 3개월 정도, 예, 정착수당. 근데 그때 딱 정착수당 줬는데, 나중에 이제 뭐 가족들이 이렇게 좀 가입시켜가지고, 요즘에는 또 선지급이 나오죠. 보험수당이 먼저 많이 나오죠. 그 나중에 깨면은 환불해내야 돼요? 안 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되죠. 그죠? 근데 가장 이 보험이 사실은 전통적인 초기 다단계예요. 왜 가족들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응? 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스타트 보너스라고 줍니다.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어려운, 초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너스를 해가지고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아그라 나달파라는 무슨 이야기냐. 비아그라가 처음에 한 박스에 얼마 이렇게 팔다가 이 나달로, 10,000원짜리 나달로 바꾸면서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러한 마케팅의 변화, 초기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이런 시장에서 이런 수많은 연구를 한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덤 777은 자,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네트워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비욘드 네트워크. 그렇다고 네트워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only 내 소개 한 사람만, 내 직대만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전달만 해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에서 성공후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공후사가 뭐냐면, 자, 회원가입만 해도 내 밑에 자동적으로, 내 산하가 자동적으로 초연결이 되도록 동그라미가 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이 회원 가입해가지고 매출을 쳐야만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다단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매출을 쳐야만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두 사람 매출을 쳐야만이 동그라미가 그려지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도 이 조직은 깨져버리죠.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입과 동시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그립니다. 그럼 이 또 동그라미가 돈이에요, 돈. 우리 1세트 무료로 뿌리잖아요. 보기에 어려우니까 우리는 디지털 쿠폰이기 때문에 무조건 낚싯밥 뿌리듯이 1센트를 샌드 투유 보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의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샌드 투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초기에 쉽도록 조직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쿠폰도 우리가 공짜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자동적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내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는 뭐예요? 공짜는 양재물도 마신다. 이제. 근데 요즘 공짜 안 좋아져, 다. 공짜로 줘도 여러분이 안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신용이 안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신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공짜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야 돼. 그리고 공짜라고 하지만 공짜 아니에요. 공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누가 대가가 있다 그랬어요? 대가 치러야 돼요, 공짜는. 그걸 왜 공짜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공짜를 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상 공짜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불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짜를 주면 그냥 우리가 전단지를 뿌려도 이 주인은 이거를 돈 뿌리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돈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엘센트 플러스도 공짜로 드리지만 회사는 절대로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스폰서가 그 쿠폰을 사서 미끼로 여러분들 낚싯밥 뿌리듯이 미끼로 준 거지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아까 공짜라고 하면 지불 주체가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엘센트 플러스는 그래서 이 지불 주체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엘센트 플러스는 가상도시 퍼니랜드에서 실상화폐처럼 쓸 수 있는 엘센트 플러스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인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욘드 코인, 이 쿠폰의 재발견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뭐 맥주집 가면은 10잔 먹으면 공짜로 한 잔 더 줄게. 그리고 통닭 먹으면 통닭 10마리 먹으면 한 마리 공짜로 줄게. 이러한 아날로그 쿠폰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했다? 디지털 했다. 이 가상도시 퍼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오프라인에 사용하던 이 쿠폰을 어디로? 온라인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 IoT, 인터넷에 있는 이 사물을 인터넷으로 옮긴 것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가면 이렇게 롯데 상품권 아니죠. 이게 바로 쿠폰이에요. 그럼 이런 쿠폰은 돈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종이를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얼마 썼을 때 내가 할인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디지털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가서만 써야 돼요? 롯데백화점 가야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카페벤에 가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엘센트 플러스는 만약에 어디든지 가서 쓸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발행하고 각자가 발행을 했는데 어디 가서 쓸 수가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궁금하시죠? 자,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이 쿠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쿠폰은 종이 쿠폰은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발행한다. 내가 발행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가지고 오면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죠.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자, 등 카페라는 데가 있고 치킨집이 있고 미용실이 있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각각 회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 쿠폰을 뿌리는 만큼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죠. 자, 그러면 반드시 이 회원들은 어디 가서 써야 된다? 자, 이렇게 발행한 그곳에 가서 써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이제 1차원적인 서비스라는 거죠. 1차원적인 서비스. 그럼 우리 엘센트 플러스는 자, 엘센트 플러스는 우리가 여기 뭐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이 뭐 창조주라고 하시니까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다는데 우리 엘센트 플러스도 그런 철학으로 삼위일체로 만들어요. 내가 발행한다. 내가 거래한다.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까처럼 등카페, 치킨, 미용실에서 자 하나 더 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자 이렇게 각자 있는 이 미용실이 자 이렇게 발행은 기존하고 똑같다고 보실 수 있어요. 발행은 똑같은데 이 발행자들이 자 약속만 지켜야 돼요. 약속만. 어떻게? 현재가에 거래하자. 발행자들의 규약에. 우리는 이 규약만 철저하게 지키면 즉 A라는 가맹점, B라는 가맹점, C라는 가맹점, 무용 가맹점 누구나 이 발행 규약만 지키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덤777의 메인에 들어가면은 오늘의 가격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만 준수를 하면 자, 이 가격만 준수하고 어떻게 한다? 어디 오더라도 이 발행가에 받아주다라는 규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용료는 내가 이걸 가져왔을 때 얼마로 받아줄 거는 우리가 덤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덤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내 가맹점이 이 퍼센트지를 정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발행가만 정확하게 발행한 이 가격만 받아주는 것만 약속을 지키면 나는 여기서 10%를 받아주든 30%를 받아주든 50% 받아주든 이는 가맹점 마음이에요. 그럼 이 가치를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좀 많이 받아주겠죠. 왜? 내가 받아주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좀 덜 받겠죠. 내가 또 실상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받아주는 가격은 결정한다. 그리고 누가 가지고든 누가 발행을 했던 오늘의 가격에 받아준다는 약속만 지키면 우리는 전 세상을 우리 엘센트 플러스로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죠? 네? 네.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제가 오늘 이렇게 아까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답니다. 제 그 행복한 꿈을 깨지 않게 해서 제가 오늘 11센트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2천만 원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줘도 또 행복하네요. 이게 우리 덤 777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내가 너를 줌으로써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훌륭한 덤 777의 1센트 플러스를 여러분이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년에? 혹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신분 상승은 이 1센트 플러스를 발행하는데 디지털 쿠폰을 발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 1센트 코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코인 물론 다음 세상이지만 코인은 발행자와 그래서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행자가 되어야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화폐로 생각한다면 기존의 화폐는 누가 발행했어요? 한국은행.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을 하면 그 발행하면 우리가 5만 원짜리를 발행하면 원가가 2,5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얼마 했어요? 5만 원. 이거를 우리가 세노리지, 전문용어로 세노리지라고 해서 화폐 발행 차익이라고 합니다. 이 화폐 발행 차익을 내가 가져갔어요? 국가가 가져갔어요? 국가가 가져갔어요. 우리는 쓸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1센트 플러스를 발행하면 우리는 이 세노리지를 누가 가져간다? 내가, 여러분들이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형으로 2020년 1월 200만 원이고 오늘의 가격이 얼마다? 15,800원이기 때문에 이 계속 매주 우리는 금요일 날 상승되는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 세노리지를 누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책임 안 져도 돼요. 우리는 우리 전 모든 식구가 책임을 진다요. 근데 기존 쿠폰은 뭐예요? 내가 발행하면 내가 책임진다였죠. 근데 우리는 내가 발행하고 내한테 가져오면 내가 받아주는 거지만 내한테 안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행하지만 책임은 내가 질 수도 있지만 안 질 수도 있고 덤 전체가 진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행 세노리지를 내가 가져간다요. 내 중심. 근데 기존의 모든 코인은 누구 중심이에요? 회사 중심이었죠. 우리는 그러면 여기 믿고 안 믿고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안 믿으면 나중에 올라타면 돼요. 우리는 타임 트레인. 늦게 오면 세노리지가 적어지겠죠. 그럼 믿는 만큼 세노리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들어온 사람도 이 1센트를 15,800원에 샀더라도 자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의 가치를 팔아야 돼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노리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내년에 200만 원 이랬을 때 진정으로 신분 상승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이제 내년 3월 달에 빨리 팔아가지고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현금화해야 되겠다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칼같이 올라갈 때 과연 100원에 산 사람들이 2,800만 원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두 사람 뭐 많이 있겠어요? 결국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판 사람들은 그냥 조금 먹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개미들은 영원히 개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발행자가 되어서 빨리 세노리지를 가져가 가지고 내가 현금과 코인을 같이 보유해야만이 내가 조급하지 않고 시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행자가 되어야만이 발행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회사는 여러분들을 발행자가 된다고 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맹점 어디서나 오늘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플랫폼을 L센트와 덤을 요약을 하면, 우리는 이 아까 쿠폰을 L센트 플러스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쿠폰과 전단지를 디지털하고 거래에서 덤으로 받아준다가 핵심이에요. 이걸 근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넣기 때문에 토큰화, 디지털화, 코인화 한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까 이 쿠폰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채굴기에서 광고를 보면 이 채굴 쿠폰이 나오죠. 그래서 광고로 발전해 간 거고, 그리고 이거를 또 어디서 채굴한다? 게임으로 채굴한다. 그리고 이거를 토큰화, 사이버 머니로서 채굴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게임만 해도, 사용만 해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비욘드 네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내의 모든 사람들이 초연결돼 가지고 이걸 게임할 때마다 또는 쇼핑할 때마다 L센트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피를 가져가는 피넷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연결하고 사용할 때마다 나는 수수료를, 기존의 기득권이 가져갔던 수수료를 내가 가져가는 이러한 세상을, 초평등 사회를 만든 게 바로 우리 덤 77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큰 꿈은 덤 777에서 뭐가 되자? 발행자가 되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 내가 은행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 시대가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유통의 종말, 노동의 종말 시대,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러한 시대, 여러분의 사이버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덤 777로 이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이전하십시오. 그렇다고 혼자만 이전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손잡고 빨리 이전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 받을 수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또 하나 더 기적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모든 상조는 부금 상조든 후불제 상조든 내가 계약을 하면 400만 원 반드시 내야만이 우리는 상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오토몰에 생활 필수품만 우리가 사 먹어도 만약에 상을 치러준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품앗이 상두레. 품앗이 상두레. 우리는 상조가 아닙니다. 상두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개, 품앗이 상두레 이것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토몰 구매 시에 품앗이 상두레가 자동 가입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 피보험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저희는. 왜 그런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피보험자를 지정 안 해놓으면 내 친구 상담하면 내가 그 회원 등록해가지고 또 혜택 받아버리고, 응? 또 누가 죽으면 바꿔가지고 혜택 받고.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이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당하면 우리 회원들이 여기 500원씩 각출해가지고 상을 치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두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정하고 오토몰에 구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두레를 치러주고 1년 뒤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년이면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는 또 혜택을 우리가 공짜물에 채굴기 10만 원짜리를 구매하면은 3개월로 단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채굴기를 구매하는 순간 3개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제약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월 우리가 구매 실적이 없으면, 오토몰에 구매 실적이 없거나 피보험자를 수정해버리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매 실적이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3개월, 얘가 혹시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3개월인데 매달 모르고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 2번 사면 돼요. 우리는 3개월 평균을 내서 3개월, 3번의 구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는 거지, 우리가 이걸 제약을 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못 샀으면 그 다음 달에 2번을 구매해서라도 3개월 평균 또는 1년 평균에 도달하면 우리는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산하에 공지를 해주시고 피보험자를 반드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네.
오늘 우리 너무나 행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잃어버린,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어디 가도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은 리스크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그냥 단순하게 교육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뭔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깊숙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모시고 오는 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여기 와가지고 한 명 소개해가지고 네가 대신 설명해줘, 이런 것들을 영원히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진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갑이 빵빵해져서 정말 신분상승하셔서 행복한, 조상 대대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